여러분, 요즘 보험 사기가 그야말로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그만큼 먹고 살기가 팍팍해졌다는 이야기예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상반기 보험 사기 인원은요 47,417명이에요. 금액은 4,526억 원이요. 역대 최대치라고 해요. 역대 최대치. 주로 사고도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요, 합의금이나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장기보험 후유증 장애보험금 뭐 이런 거를 타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차가 파손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리하는데 파손되지 않는 그런 부품들까지도 수리 파손됐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도장이나 타이어나 뭐 부품이나 이런 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허위 청구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졌다. 보통 때보다가 지금 9.5%, 지난해 같은 기간에 보다가는 9.5% 증가했다는 거예요. 2020년 상반기하고 2019년 상반기를 보면 9.5% 급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생계형 보험 사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요식업, 다시 말해서 식당하는 사람, 식당하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이고 어쩌죠? 실제 1144명이래요. 1144명.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하면 137%나 늘어났습니다. 137%. 쉽게 말하면 식당하는 자영업자가 지금 보험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참 눈물 나는 이야기네요. 눈물 나는 이야기. 오죽했으면 이런 차량이나 혹은 사고를 위장하거나 이렇게까지 할까. 여기에다가 일거리를 잃은 무직자나 일용직도 작년보다가 22.9% 921명으로 증가했다고요. 근데 더더욱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자영업자 종사자들입니다. 137%나 했다고 하니까 지금 47,417명 중에 1,144명이 자영업자라는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참 씁쓸하죠, 여러분.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금액으로 보더라도 4,526억 원인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92억 원, 9.5% 증가했습니다.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인원도 한 10% 증가했습니다. 4,323명이 증가했어요. 47,417명이잖아요. 43,094명에서 증가했으니까 2년째 큰 폭으로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적발된 보험 사기의 71%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500만 원 이하. 1인당 평균 따지면 전체를 따지면 9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아주 소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차량 사고를 내고 차량 보험을 더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이게 이런 것들이 보면요, 전부 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게다가 보세요, 여러분. 저는 더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보시다시피 다 늘었지만 20대가 늘었습니다. 20대 이하가 16.1%까지 늘었어요. 16.1%까지. 취업이 그만큼 안 된다는, 알바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알바도 안 된다는 이야기. 게다가 60대 이하 보세요.
50대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20.7%까지 늘었습니다. 결국은 나이 먹어서 돈을 못 버니까 보험 사기에 가담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알바자리를 못 구하니까 보험 사기에 가담한다 20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라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더 힘을 내야 될 텐데, 그죠? 게다가 보시면 유형별로도 보시면요, 피해 과장하는 게 이게 지금 664억이에요. 그리고 고의사고가 664억이고 피해 과장이 408억 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의사고를 일부러 낸다는 이야기잖아. 진짜 참 안타까운 일인데 너무 심하네요. 너무 심해요. 허위 과다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부품의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 부품은 고장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과장해서 신고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짠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험 사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보다도 사실 더 심각한 문제들 수두룩하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요, 지난번 노래교실인가요? 노래교실 자매가 아주 극단적인 선택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항공사에서 잘렸던 그 딸과 어머니가 또 이상한 선택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요, 각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원칙이 이깁니다. 뭔가 움직여 보자고요. 계속 움직이다 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딘가에 일자리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일자리를 찾아가면 돼요. 저도 한때는요, 통장에 잔고가 50만 원 남았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집은 있습니다. 집은 대출받아 집을 샀으니까. 통장에 잔고가 5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도 있거든요. 당장 이달부터는 50만 원 남았을 그 당시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용돈도 줘야 되고 학비도 줘야 되고 생활비도 줘야 되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 가더라도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자꾸 꾀하는 거예요. 변화를. 그 변화 속에 살 길이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정환전 TV를 보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요, 정직하고 또 변화하자고요. 그 방법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속에서요, 뭔가 새로움을 찾아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